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하면서 여야 전국 긴장감에 감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지목된 의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 이미자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의원님. 필리버스터 오늘 하시는 건가요? 글쎄, 뭐 최악의 경우는 한다고 보고요. 예. 이제 민주당하고 어떻게 우리 당하고 협의가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악의 경우는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예.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주자로 지금 예고가 돼 있던데. 예, 우선 이제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예. 지금 직회부에 부의하는 안건을 이제 저 찬반 투표가 있고 그 전에 또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5분씩. 예. 그리고 나서 직회부 투표하고 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의사 일정을 변경시켜서 바로 저기 투표를 강행하려고 할 때 예. 필리버스터 들어가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을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가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할 얘기는 많죠, 상당히. 예. 지금 뭐 노란봉투 이러는데 지금 국민들은 봉투에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들 그래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민노총의 노란봉투. 예. 이 봉투가 의문의 일패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예. 말씀들이 있으신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죠.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 헌법에 위반되고 예. 또 민법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 아주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 뭔지부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설명하기는 한마디로 딱 하기는 어려운데 핵심은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것이 이제 불법 파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좀 제한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사용자 개념을 지금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거고 넓게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 노동쟁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제한하려고 하고 예. 신혼보증인들에게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네 가지 키포인트인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모세의 십계명 같은 룰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룰이 있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룰에 따라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거 못 지켜. 난 이거 안 돼! 라고 났을 때는 그러면 그 규범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옆집에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룰을 잘 지키고 있는 아저씨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네 가족 내에 있는 가족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싸움판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룰이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은 민법과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공동 불법 책임 행위에 대한 이제 원리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은 노조법 내에서 이게 이렇게 네 가지 쟁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와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법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헌법상의 재산권 그런 큰 틀과 어긋난다. 그렇죠. 이제 그 근로 3권 그러니까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근로 3권은 헌법이 준 힘 아니겠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헌재나 아니면 뭐 법원이나 학계나 다 그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거기서 사회적 경제적 그 정책적인 법을 만들 때에는 이게 입법권자의 재량이 굉장히 강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가 무한정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우리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 의해서
뭐 도출되는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 하나 이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예. 특히 이게 형벌이 따르거나 노동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실질적 구체적 막 이래 놓으니까 아 실질이 뭐야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실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체적이란 말이야 이게 없잖아. 이제 이래서 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까 이미 사실 본회의 통과되기도 전에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표명했던데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즉 제2요구권 요거 발동할 거로 보시나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에 입법권을 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뭐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또 대통령에는 법률 거부권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헌법을 능멸하고 민법을 무시하고 노조법 내수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공포를 하시겠어요. 못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또 제 요구권을 요청 드릴 것이고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데 이걸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 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결국 법안 폐기. 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로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장면들 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제2요구권 폐기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세 번째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치 실종 얘기도 나올 만한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까요? 이 모습을.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법이 예.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노동자 전체는 아닙니다. 예. 여기에 민노나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법이죠.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추진하지 않았다. 그렇지 왜 그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법을 갖다가 하겠다고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 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그럼 않습니까? 그때 왜 민주당에서 추진 안 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전 정부 때.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노조법 내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 충돌이 일어나요. 뭐 교섭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쟁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머리 지나요. 그러면 그때는 여당이니까 부담이 있어서 추진 안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니까 부담 없이 추진하는 거다 이런 취지신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예. 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에 대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범위 기준 범위라도 정해놨어야 될 텐데 이것도 안 정했어요. 그럼 지금 야당일 때 부담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대통령의 흠집 내기겠죠.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좀 그 공격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밖에는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네. 어제 있었던 개각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던데요. 방금 전에 윤영찬 의원 인터뷰에서 들어봐도. 뭐 야당은 항상 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인사권자는 대통령께서 하십니다만은 이번에 비서관 출신들이 대거 들어오셨잖아요. 차관으로. 예, 그 윤영찬 의원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보낸 거 측근 인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대통령은 다 측근이죠. 뭐 국민의 측근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사회복지문화분과에 간사를 해서 좀 국정 철학이나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좀 관여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같이 이 말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하셨던 분들이 국정 과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뭐 차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관료 출신에서 쭉 커오신 분들이 성장하신 분들이 됐고 예. 지금은 이제 좀 국정과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비서관 출신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포진됐다고 봅니다. 혹시요, 이건 약간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국정과제를 잘 알고 있는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가면 실세 차관이라는 어떤 이름 네이밍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오히려 장관이 조금 힘이 빠지고 하는 이상한
모습 모양새가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허수아비 장관 실세 차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장관님들에게 지금 모욕적인 말씀이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장관도 장관 역할이 있고 네. 차관은 차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장관이 어떤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또 처리하고 잘 정리하는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차관들은 또 법안 심사에 대해서 거기 들어와서 또 국정 과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또 노력들을 해야 되고 네. 하는 일들이 달라요. 아. 그래서 장관은 장관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네. 차관들은 차관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네. 그것을 무슨 실세 차관 그런 것은 저는 그런 거는 저기 억측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만약에 부처장을 높이려면 장관을 교체하는 거는 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장관들 혹시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거야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예. 뭐 인사청문회 부담도 뭐 솔직히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 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성품상 바꾸려면 바꿉니다. 아, 근데 아직은 이제 1년 좀 지난 예. 단계에서 장차관을 다 바꾸면 또 좀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오히려 예. 부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관 먼저 바꾸고 또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예. 계속할까요? 그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비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통일부에 맞지 않는 인사다.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북 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방금 전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의 지적의 요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맞고 안 맞고를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살아온 계적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윤영찬 의원님도 처음에 국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야로 들어와서 하셨는지 다 우리가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갖고 있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냐를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 예. 그것을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지요. 그러면 김영호 왜냐하면 아마 야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어떤 업무 성격 자체가 야당의 잣대로 보면 안 맞지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 해놓은 결과가 지금 안보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그 인사인데 야당의 잣대 안 맞지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의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